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속도 조절을 통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고 해도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반등이 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을 내보이는 전망들이 이어지면서 개미들 대응하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전망들을 무색하게 만들듯이 뉴욕 증시는 일제히 랠리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여전히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이 주입되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전주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고 경기는 견고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요 저항 라인 앞에서 다소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23,000달러 저항이 꽤나 견고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대로 좀 더 힘을 모으다가 시원하게 뚫어줄지 아니면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이래저래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 안팎을 둘러싸고 꽤나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가 CBOE 디지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몇몇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거래를 이 CBOE에서 직접 거래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월가 세력들이 어벤져스급으로 모여서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킨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돈귀신들 보기에는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이 돈 냄새가 나기는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영역인가 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라는 것이 기성 레거시 영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여러 의미 포인트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촉을 자극하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아마존 AWS가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와 제휴를 하면서 완전 속내를 다 까서 내보였다, 이런 소식도 함께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계열사인 아마존 AWS가 아니라 아마존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올 봄에 NFT 게임 플랫폼을 출시해서 아마존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서 무료 NFT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플랫폼이 선택될지, 이러다 진짜 아마존 코인이 머지않아서 세상에 등장하는 건 아닌지 여러 기대 포인트들 함께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FTX 사태 이후로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직접 크립토를 보관하는 개인 지갑 수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콜드 월렛에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전문 커스터디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로이터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 자산을 내가 직접 컨트롤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된 모습입니다. 저 역시 장기 홀딩 물량 가운데 일부를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디센트 측이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거래소나 코인 등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증시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의 앞날을 전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이미 금리 인상 중단 소재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1월 랠리는 일시적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면 위험자산 시장은 억눌렸던 모멘텀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뭔가 하나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견고한 경제 상황이 확인된 점을 호재성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미국 증시를 자극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측치가 2.6%였는데 이걸 넘어선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이렇게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라는 상황이 확인된 점도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이건 속보치이기 때문에 잠정치와 확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한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전주 대비 6,000건 감소한 18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0만 5천 건이었으니까 전주 대비로도 감소하고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감소한 상황이 확인이 된 건데 이건 2022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증시의 반등 상황과 비교하자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23,000달러 부근의 저항이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래도 증시와의 동조화 정도를 고려해 본다라면 기대 포인트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머지 않아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투자 심리에 완화된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대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44%대 위에서 자리하며 여전히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비트코인의 다음 타겟이 26,000달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전에 소폭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1,100달러까지 소폭 후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위크핸드들을 털어내는 목적, 또 대규모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의 목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올리긴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간이 콩할 만한 단기 트레이딩 개미들, 이 위크핸드들을 탈탈 털어낸 다음에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개미들의 투자 심리 상태를 짧게 언급했는데 비트코인이 69,000달러일 때는 모두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다. 근데 비트코인이 15,000달러일 때는 대부분 5,000달러까지 폭락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립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실행한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점을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끝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상단 장기 저항 라인을 뚫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기대됐던 비트코인의 돌파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등 랠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이런 지속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고점에서 대규모 투매가 발생한 시점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투매 상황은 강세장 고점 이후에 14개월 뒤에 발생했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14개월, 그러니까 426일 뒤에 대규모 투매가 나타났고 2018년도에는 역시 426일, 그리고 2022년에도 역시 426일 뒤에 투매가 벌어졌다라며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올 물량은 다 나왔고 남은 건 랠리뿐이다. 그렇게 30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투매 상황과 RSI의 상황 역시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몇 가지 더해졌습니다.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글로벌 마켓의 CEO 에드워드 틸리가 꽤나 임팩트 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산하 CBOE 디지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C 등 암호화폐 거래를 CBOE에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이런 계획은 천천히 진행이 될 건데 FTX 붕괴 이후에 전통 금융산업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존재한다. 이렇게 대놓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장사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실 CBOE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 2017년 연말에 현금 결제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가 2018년 암호화폐 시장 약세장이 본격화되면서 상품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022년에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에리스X를 인수해서 이걸 암호화폐 플랫폼 CBOE 디지털로 리브랜딩해서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크립토 매매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직접 플레이어로서 들어와 있는 건데 계열사의 영업에 만족하지 않고 CBOE가 직접 등판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또는 웅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는데 이번 판의 주인공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아예 디지털 사업부를 만들어서 올해 봄에 NFT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서 이미 NFT 관련 레이어 1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반 게임 스타트업, NFT 거래소 등 12개 넘는 기업 또는 개인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라고 블록웍스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서비스 형태는 아마존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서 무료로 NFT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NFT 거래소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니까 아마존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서 무료로 NFT를 얻으면 이걸 NFT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닌 아마존 자체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공룡 기업이 왜 지금 타이밍에 NFT를 선택했을까? 그것도 게임의 영역을 통해서 NFT를 들고 나선 건데 이건 다분히 추후 언젠가 본격화하게 될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 충분해 보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모든 자산은 NFT화돼서 NFT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실물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아마존 역시 거대한 아마존 메타버스 비전을 이미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게임 NFT를 아마존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전략, 이걸 통해서 아마존의 이용자들은 NFT를 통한 수익화까지 얻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전략, 이 정도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가 블록체인 수용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와 제휴를 하면서 엄청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당시 AWS 부사장은 아주 직접적으로 속내를 까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으로 웹3와 블록체인은 불가피하다. 언제 이런 상황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단해지는 문제이고 당장 내일 모레 아마존 코인을 출시하거나 비트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아마존 결제 지원을 단행한다라고 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빅테크들은 하나둘 빠르게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현재 일주일에 3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멤버십 전용 컨텐츠로 기획됐고 조만간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크립토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공부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분들의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